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ESG. ESG가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ESG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ESG 모르면 이제 앞으로 돈 벌 때 애먹을 겁니다. 그래서 ESG 꼭 알아야 된다. ESG는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ESG 중에서 어떤 주식들이 지금 좋은지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요, 중요도 60%를 차지해요. 탄소 제로라든가 온실 배출 저감, 친환경 제품, 기후변화 방지 등 이런 거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점수를 매기는 분야고요. 두 번째는 사회라는 분야예요. 26.7%를 차지합니다. 상생협력 그리고 공공이익 증대, 인권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해서 ESG 등급을 더 높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G를 차지하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인데요. 여기는 13.3%를 차지해요. 뭐 비중 자체는 낮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배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그리고 주주가치 강화, 청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G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ESG 준비 안 할 거야. 큰일 납니다. 회사는요,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기업들은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애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ESG 펀드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ESG 펀드가 자금을 모아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는 어떻게 되면 주가 상승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혼자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주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운영해야 돼요. 그럼 ESG 펀드가 들어온다는 거는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ESG를 받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럼 주주들이 불만에 가득 차겠죠. 앞으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운영할 때 애를 좀 먹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ESG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적 인식도 이제는 ESG를 잘 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ESG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좋지 않은 기업,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도 타격이 가겠죠. 거기에다가 브랜드 가치마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ESG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G로 모이는 돈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ESG 펀드 규모가요, 1조 7천억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ESG 채권이 상장돼 있는데 이 잔액만 지금 100조입니다. 이 돈이 기업들에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국민연금도 이런 말을 했어요. 2022년까지 ESG 투자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확대가 된다는 건 ESG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국민연금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위주로 볼게요. 집행된 글로벌 ESG 투자 규모만 해도요, 2020년에 40조가 되고요. 글로벌 ESG 펀드 규모만 해도 2020년에 1조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947조 원이 지금 펀드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ESG가 잘 준비된 기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환경 투자자는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제가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1년 만에 100%나 올랐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뭔지 아시죠? 탄소를 배출 많이 한 기업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사와서 맞춰야 됩니다. 의무 비중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럼 경기가 이제 회복이 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겁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국가, 업종, 기업별로 이제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줬는데 점점 탄소 배출권 무상 배급량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럼 부족분을 또 사와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이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도 잘 봐야 돼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만큼 탄소를 포집하면 됩니다. 탄소를 잡아오면 돼요. 그래서 묶어두면 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탄소를 포집해서요, 지하에다 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를 지하수에 섞으니까 탄산수로 저장이 되니까 이게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원유 잔유를 채굴할 때 탄소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도 사라지고 원유 채굴은 더 효과적으로 뽑아 올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중동 지방이라든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많이 사용할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막 흡수하는 거예요. 팬을 통해서 흡수한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서 탄소를 저장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이게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는 친환경 소재예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죠. 거기다가 잘 썩지도 않아요. 토양 오염을 시키거나 해양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석유화학 물질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라든가 사탕수수 전분 또는 미생물을 발효해서 만드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료죠. 썩는다 하더라도 토양 오염이나 해양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종이를 활용해서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플라스틱 소모를 줄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환경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친환경으로 변신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업종이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업계는요,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가죠. 석회석을 고온에서 녹이는 소성 공정을 통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때 1500도 이상의 화력이 필요해요. 그럼 무엇으로 화력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석탄, 유연탄을 활용해서 온도를 올립니다. 그럼 그 과정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거고, 이때 탄소가 연간 390만 톤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국내 주요 지금 7개 시멘트사가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신할 것이냐를 잘 보면은 여기가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환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고무를 태워서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절약되고 쓰레기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폐플라스틱, 폐고무에 대한 처리를 시멘트 회사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열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 쌍용 C&E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43.5메가와트로 지금 폐열 발전 설비를 완공했어요.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겠죠. 그러면 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을 투자해서 매달 지금 100억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어요. 그럼 전기를 만들려면 탄소가 발생하는데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회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다라고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말고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 이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여기도 탄소 배출 많이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 옥시덴탈이 보여줬는데 업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느냐? 지하 유전에 남은 이 잔유들, 석유를 채굴하다 보면은 점점 깊이 채굴하려다 보면은 남아있는 기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면은 매년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매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 나갈 이산화탄소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연간 자동차 40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례로는 소재예요. 우리가 소재는 그냥 뭐 옷 만들거나 뭐 플라스틱 만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SKC 같은 경우는요, 에코 라벨을 했어요. 재활용 가능한 세계 최초 페트병 열수축 포장재. 보통 그 플라스틱 페트병 보면은 비닐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재활용 불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이제 해외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에서 중진류, 열 분해유를 추출해가지고 보일러에다 사용을 합니다. 또 차후에는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사용을 하겠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세계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 PLA 필름을 상업화한 기업이 SKC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뭐 화학 기업? 그냥 뭐 환경 오염을 하겠지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부터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역발상의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례로 효성 TNC도 있어요. 페트병을 100% 활용해서 폴리에스테르 원사 리젠을 생산해요. 페트병이 섬유 원단으로 활용되고요. 이거를 옷, 가방, 액세서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분야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데 H&M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100% 페트병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된 소재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하는 제품 절반을 재활용 소재,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친환경에 주목해야 될 기업,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친환경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탑픽으로 SK이노베이션을 봤어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 정유화학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변신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생산하죠. 친환경 연료유를 전환해서 팔고 있죠. 최근에 주유소 다 매각했죠. SK종합화학이라든가 SK루브리컨츠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을 했거나 지분 매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윤활유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정유업이 석유업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면서 매각 대금을 가지고 어디에 다시 재투자하느냐? 친환경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유사 대비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업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은 SGC 에너지예요. 옛날에 군장 에너지라고 하면 알 것 같은데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전기랑 증기를 인근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판매를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유연탄을 태우는데 유연탄 태우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유연탄이랑 우드 펠릿을 혼합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 우드 펠릿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연탄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폐목재를 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이제 REC라고 있는데 이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의무 비율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못하는 만큼 REC를 사와서 해야 되니까 SGC 에너지는 REC를 대형 발전소들한테 판매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탄소 배출권도 판매하는데 탄소 배출권 1년 만에 2배 올랐죠. 거기에다 또 어떤 산업에 진출했느냐? 수소 연료 발전 산업에 진출했고 탄소 포집 산업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회사가 이테크 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실적이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테크 건설은 어떤 회사냐면 물류창고 위주로 좀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GC 에너지의 매출과 이익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되겠죠. 외국에 있는 기업 2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애플입니다. 아니 애플이 무슨 친환경 기업이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친환경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요 이미 벌써 탄소 중립을 달성했습니다. 벌써 끝냈어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본사의 전기를 100% 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합니다. 협력업체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달라고 했고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 부품에서 코발트를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도 하고 알루미늄도 로봇들이 채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맥이라던가 아이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애플은 지금 계속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럼 다른 기업들이 있느냐? 막상 별로 없습니다. 경쟁사 기업들 보면은 애플이 이쪽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르셀로미탈입니다. 아니 철강 회사는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쵸? 친환경이 아니니까 이 회사가 더 친환경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철강사가 아르셀로미탈이고 이 회사는요 지금 미국 시장 40%를 장악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노력을 했을 때 엄청난 탄소 배출권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친환경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상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조만간 곧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쓸 거냐? 쇳물을 뽑아낼 때 보통 석탄을 쓰잖아요. 그 석탄이 아니라 수소를 활용해서 쇳물을 뽑아내겠다. 그러면 석탄 안 쓰니까 친환경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탄소 포집 기술,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더해가지고 그린 스틸을 생산하겠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으로 철을 생산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철강업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업종이 되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철강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점유율이 가장 큰 철강사는 여기에서 얻는 포인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을 뽑았습니다. 어때요? ESG,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이라는 거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들, 의외로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더 열심히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는요, 무조건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나쁜 곳에서 진주를 발견해야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ESG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ESG에 좀 어떤 기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ESG 시리즈를 계속 제작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